노래는 안 불렀거든요? 진짜로 이번 주는 국감이 있어서 네. 발표할 줄 알고 아예 섭외를 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왔어요, 그냥. 본인이 와서. 마이크까지 거부한대요. 이 시대의 참 겸손인 정청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되게 너무 멀끔하세요. 오늘은요, 보고하러 왔어요, 보고. 제가 아니, 근데 대전 보문고 출신이거든요. 보고 전문가. 아니, 됐고요. 보고하러 왔어요. 네, 잠깐만요. 오늘 의상이 너무 네? 딱 예전에 노숙하시고 막 단식하시고 수염 기르시고 외모가 물이 올랐어요, 지금. 네, 하시던 때랑 너무 달라져가지고 딴 사람인 줄 알았어요. 첫 번째 보고가요, 얼굴 보고하러 왔어요. 11kg 빠졌다가 1kg 복원됐는데 얼굴부터 복구가 돼. 그래서 얼굴 보니까 멀쩡하네. 뭐 다 건강을 찾은 것처럼 얘기해요. 네. 근데 요즘 딱 못하는 게 있어요. 밥은 이제 정상적으로 먹는데 술을 못 먹어요. 아직. 네. 네, 뭐 그런 애완 같은 거 듣고 싶지 않고요. 이 정도로 이제 얼굴만 정상화됐다. 다른 데는 아직 비정상이다. 오늘 보고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보고 내용이. 저에게 한 서너 명 정도가 얘기했어요. 정 의원이 중간에 가서 좀 말을 해야 김정 감독 뭐 세월호 뭐 그 얘기를 듣지. 그거 없으면 지루해서 못 듣는다. 그러니까 중간에 가서 좀 얘기 좀 하고 와라. 이런 얘기를 서너 명이 하더군요. 그래서 파파에서 살리려고 왔어요. 아니, 박수를 치면 진짜인 줄 알잖아. 첫 번째 보고 끝. 두 번째는 지금 국감 시즌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감 관심이 없더라고요. 네. 국민들께서는. 근데 관심이 없더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실컷 미워도 그런 국회의원마저 없으면 행정부에서는 1년에 쓰는 돈이 370조 원이거든요. 국가 예산이. 근데 제대로 이걸 쓰고 있는지, 누가 공금 가지고 횡령은 하지 않았는지. 오늘도 저희가 소방방재청 국감을 했는데 자기들끼리 뭐 골프를 했대요. 근데 그걸 끝나고 이제 회식하잖아요. 그것도 이제 국가 예산으로 다 한 거예요. 진선미 의원이 그 지적을 해서 죄송하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냥 불법적으로 이렇게 쓰는 돈 이것도 우리가 감시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로 상임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우리 생활에 하나하나 다 관심이 있고 아니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 이렇게 다 이렇게 분노할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나라 운영을 잘했는지 한번 따져보는 중요한 네. 행사인데.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 국감에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 3개만 짚어주세요. 그럼. 관전 포인트 3개를 제가 다 점유했죠, 혼자. 아이, 듣고 싶지 않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활발하게 지금 초기부터 되지는 않는데 국감 내내 우리가 관전 포인트를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찰 발표 이것이 제대로 된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그 상임위는 법사위 그리고 정무위, 안행위 뭐 이런 데에서 실제로 많이 따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종 국가 책임을 인정 한 3분의 1 정도 했나? 근데 최종 책임자가 1, 2, 3 그 정장이잖아요. 네. 김모 정장. 그분이 지금 최종 책임자를 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행위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사작전하다가 작전에 실패하면 사령관 내지는 육군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데 소대장한테 모든 책임을 지금 씌웠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참사가 일어난 것도 전례 없는 일이지만 그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의 거의 전부를 실질적으로는 그 1, 2, 3 정장. 파출 소장 정도한테 맡긴 거죠. 그렇습니다. 책임을. 네, 정확한 코렉트한 익스프레션. 정확한 표현인데 파출 소장 정도가 지금 책임을 진 거.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정치 개입을 했는데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다 하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
같은 경우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웃긴 거잖아요. 희대의 코미디 같은 건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최종 책임자도 현재는 검찰 발표상으로는 그때는 그래도 파출소장. 원세훈 국정원장이라도 세웠죠. 이번에는 파출소장을 앉혀놓고 이 사람들 잘못이라고 다 끝낸 거죠, 지금. 네. 정부 차원의 조사에서는. 네. 네. 그건 우리가 근데 다 했어요, 이미. 했어? 일부에서 네, 이슈 다 브리핑에서. 작은 얘기를 그러면 일부 걸 편집하고 요걸로 사용해 주세요.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지금은 그렇게 부각되지는 않았는데 저희 이제 안행이 이슈긴 합니다. 공무원 연금 개혁안 그리고 소방방재청을 없앨 거냐 말 거냐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에 대한 국가직화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것이 국민들에게는 큰 눈길을 끄는 이런 그 하이라이트 내지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아니지만 이 부분도 세월호 참사 이후에 대책을 내놨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 속에서도 소방방재청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저는 계속 지금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좀 필요하죠. 그리고 저희도 한번 다루긴 해야 되겠어요. 지금은 말하자면은 119 전화해서 달려오는 소방관들이 자기 장비를 자기 돈으로 산다는 거거든요. 국가직이 아니어서. 국감에서 그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줘야 되는데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죠.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다뤘는데 네. 보도는 본격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 저를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근데 아주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소방의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면 지리산 천왕봉에서 대형 산불이 났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생활 때 소방의 일개 가서 막 화재에 나서 불 꺼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것이 전라북도 쪽에서 났나? 아니면 경상도 쪽에서 났나? 이제 세 개의 광역도가 지금 연결돼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소방 공무원들은 국가 소속이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소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우리 쪽인가? 아닌가? 이게 따지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요. 그것도 예산 문제도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환해 달라고 지금 그렇죠. 소속, 네. 소방방재청에서 요구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또 공개했어요. 자료를 공개했는데 서울시장 지휘를 받습니다. 경기도지사 지휘를 받아요. 근데 소방 헬기가 경기도에 3대, 서울에 3대가 있거든요. 근데 김문수 전 지사가 이 소방 헬기를 재임 기간 동안 43회를 자가용처럼 썼어요. 본인이 불 끄려고 어디 간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조사해 기사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재난 구조라든가 소방 헬기 타는 거에 맞게 이건 적절하게 탑승을 했다 하는 것은 4번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무슨 39회는 골프장 개장식, 어디 뭐 지역 방문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안에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소방행기를 탔다는 내용이 또 있더라고요. 새 국감 자료를 좀 살펴보셨군요. 네. 근데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자기 자가용처럼 헬기를 사용하면 소방방재청장이 그건 안 됩니다. 하고 감찰을 하고 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권한이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 이제 세 번째. 중요한 이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사실 없어요. 준비가 안 됐구나. 세 개까지는. 아니 근데 너무 많은데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거를 추리다 보면 아무래도 안행위 중심 그리고 정청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겸손이니 저와 관련된 걸 3가지를 다 얘기한다는 것은 왠지 좀 이렇게 그래서 안 겸손해 보이잖아. 다른 소위 관련해서 하나 정도만 찝으면 이거는 중요하다. 국감 첫날 법사위에서 대법원 국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법원을 중심으로 법원이 지금 판결이 너무 보수화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는 3권 분립이잖아요. 근데 너무 친정권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역시 언론으로부터 관심을 못 받았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말 속에 자체 모순이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걷다가 자기 스토리에 꼬여서 넘어지는 격이 있거든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발언 보세요. 3권 분립입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세비 반납해야 됩니다. 하면서 상권 분립을 허물르는 얘기를 하잖아요.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제가 뭐라고 왈가왈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권 기소권은 안 됩니다. 이것도 있어요. 파출소장이 잘못했기 때문에 경찰을 해체해야 됩니다. 제가 진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한 것 중에 개헌에 대한 것, 개헌 얘기를 하면 모든 게 블랙홀처럼 빠져들기 때문에 개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서 경제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라고 표현한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놀랬죠? 그러니까 어차피 써준 건데? 대통령이요, 국회 의무를 다 안 하고 있다, 세비만 나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요. 헌정을 사상 최초로 장관이 이런 도발적 발언 처음 했어요. 안행부 장관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가 통치 불능의 상태로 빠졌다. 9월 22일 취임 2달째 맞아서 그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행위 전체 이름으로 사과해라, 그거 취소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지적했죠. 장관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다. 당신 헌법학자로서 이게 가당한 얘기냐. 그랬더니 자기 잘못한 게 없대요. 행정부가 그런 거죠. 국회에다가 니네 해산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와전됐다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와전됐다면 진짜 어디가 뭐랍니까? 내각제 국가라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 근데 우리는 내각제가 아니고 대통령제이기 때문에 해산시킬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해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지. 국회를 해산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상당히 심한 왜곡이었네요. 네. 그러면서 뭘 잘못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받기 전에 국감 시작하기 전에 제가 손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아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호통국감을 국민들이 걱정하고 여러 언론에서 많이 비판하는데 오늘 보니까 호통장관이다. 지금 당신이 국정감사를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냐. 그랬더니 새누리당도 참다 못해서 간사, 조원진 간사 우리 사이에서 유명하죠? 그분이 이건 아니다. 사과해라. 그랬더니 보다 못해서 이완구 대표도 이건 아니지 않느냐. 당신 이건 진짜 문제 있다. 이러니까 그때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그 발언 하나가요. 이 장관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상권 분립, 민주주의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훼손된 민주주의를 이번 국정감사 때 많은 상임위에서 질타를 할 텐데 그 부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대법원 포함해서 이 상권 분립이 과연 제대로 설 수 있는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관전 포인트 세 번째로 급작스럽게 제가 현장에서 재정 공표했는데 괜찮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가 어떻게 결론이 지어졌는지는 그 관전 포인트를 말씀하셨는데 국감 끝나고 나서 예. 다시 보고를 해주시고 오늘 가주세요 이제. 이상 대전 보문고 출신 보고 전문가 보고 끝.